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86페이지 보시면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고 우리 제목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을 구분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단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회계 변경이라는 게 있고 오류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회계 변경은 갭에서 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회계 원칙으로 가는 거고 오류 수정 말 그대로 non-갭, 틀린 거를 갭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고치는 게 오류 수정. 얘는 맞는 거에서 맞는 거로 가는 거. 올바른 거에서 올바로 간다.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정책 변경은 선택사항이에요. 추정의 변경 강제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정책 변경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하다가 이동평균 바꿔요. 선입선출도 되고 이동도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정책 변경. 그 다음에 이 추정치의 변경. 이 추정의 변경은 뭐냐? 강제사항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내용연수가 5년짜리인데 10년으로 이제 추정을 바꿨어요. 5년 상각 안 돼. 10년 해야 됩니다. 얘는 뭐냐? 얘는 강제상각이다. 강제. 이렇게 선택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러한 정책 변경 선택사항이죠. 얘는 소구법을 써야 돼요. 소구법이라는 말이 뭐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선입선출법 하다가 이동평균을 바꿔요. 빽하세요. 너도 이동평균법인 걸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소구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에요. 전진법은 뭐냐? 앞으로 그냥 가면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진법이랑 야, 이 과거를 왜 손대냐? 앞으로만 가자. 이렇게 앞으로만 이걸 쓰면 된다.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재고자산 평가는 소구법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류 수정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오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대한 오류예요. 그럼 걔는 소구법을 해요. 소구법. 이렇게. 그럼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한다. 아무튼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먼저 회계 변경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회계 변경 사유예요. 사유. 어떤 경우에 회계 변경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기업회계주 제정 이런 식으로 경제환경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 방법이 좀 적절치 못해요. 그럼 그걸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회계 변경.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계 변경하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증가될 수 있는 반면에 뭐 목적 적합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게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여기 보세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죠. 왜냐면 전년도에 쓰던 방법과 뭔가 다른 방법을 쓰니까 이게 침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결론은 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런 사유가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경제 환경이 막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 뭐 합병 뭐 이런 걸로 해서 합병 이슈 이런 걸로 경제 환경이 지금 달라요. 기존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정당성을 입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여기 보세요. 기준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네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뭐냐면 저희 뭐 합병 이거는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이렇게. 근데 기준의 변경은 이미 뭐예요? 관계 당국에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거. 여기 있어요. 회계 변경은 뭐냐? 그러니까 vs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과 다르게 회계 변경은 뭐냐? 갭에서 갭으로 가는 거죠. 오류 수정은 뭐예요? 틀린 거를 갭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틀린 걸 고치느냐? 맞는 거에서 맞는 거로 가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어의 정 있죠? 회계 변경은 뭐냐? 정책 변경, 추정 변경. 이름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정책 변경은 선택사항, 추정 변경은 강제사항이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기업이 선택한 기업회계 기준과 그 적용화. 쉽게 말하면 재고자산 뭘로 할 거예요? 저희 선입선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회계 정책이다. 이런 건 회계 정책이 된다. 그 다음에 정책 변경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 바꾸는 거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이렇게.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변경.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 변경. 추정 변경이 훨씬 많아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그 얘기는 뭐냐? 내용 뉴스가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죠. 매년도 말 다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조제를 하지만 나의 수명 나 몇 년 더 살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나 100세 나 뭐 150세 그죠? 뭔가 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 이렇게.
그럼 수명이 좀 줄을, 뭐 이런 거 매년 이제 추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거. 말은 어려워요. 그냥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 추정. 아까도 얘기했어요. 판매, 보증, 충당 묻지. 다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 수립이 얼마일지 추정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다 추정하는 겁니다. 다 추정. 이렇게. 추정의 변경 나와 있죠? 지금까지 사용하던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게 바로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대손율이 5% 예상했는데, 야, 안 좋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연쇄부도 막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그럼 대손이 당연히 높아지지. 야, 10% 바꿔. 환경이 막 안 좋아지고 하니까.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밤에 뭐냐면 24시, 12시 밤 12시 넘어서 어디 열었을까? 가장 옛날에 주유소 24시간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12시 전에 다 문 닫는다니까, 주유소가. 이렇게.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니,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막 편의점도 막 문 닫아, 원래 편의점 닫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기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이 없다. 여름엔 있죠. 여름엔 밤늦게까지 해요. 근데 겨울이나 겨울바다 뭐 볼 수 있지만, 겨울바다, 이제, 겨울바다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속초니 양양 이런 데 보면 편의점이 문 닫았다니까요. 왜?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꺼진 곳이 많아.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경제가 점점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뭐냐면, 우리 이런 게 제일 전략의 역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끼면 경제적으로 망한다고요. 그게 전략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돈을 막 써야 되는데, 지금도 뭐냐면,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지금 계속 얘기하죠. 뭐 커피 뭐 소비도 막 줄고 막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막 물건 막 사고 음식점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줘? 야, 외식 다 줄여. 집에서 다 해 먹어.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전략의 역설,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추정치의 변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정치. 더 중요해. 오류수정. 오류수정은 뭐냐? 틀린 거를 고치는 거예요. 틀린 걸 고친다.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오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은 거 안 고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은 거 고치는데, 이 중대한 오류는 이의겸, 소급법을 써야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바꾸는데 갭에서 갭으로 가면 뭐가 회계 변경. 틀린 걸 고치면 오류수정.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좀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다.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다. 얘는 선택사항, 기본적으로. 얘는 강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회계 정책 변경이 얘 재고자산 선입해서 뭐 후입선취법 또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바꾸는 거. 선입해도 되고 이동평균해도 돼요. 뭐 총평균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정책 변경이 된다. 여러분 자세히 안 읽어두셔도 돼요. 이렇게 문제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정치 변경이 중요해요. 추정의 변경. 이렇게. 여기 대손 충당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내용연수, 뭐 잔존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추정의 변경이 돼. 추정의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가사 방법 변경. 얘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정책 변경이었던 지금 얘를 추정의 변경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엄청나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얘.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이 나와요. 여기 보면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지법인데 단기 일괄 처리법은 없어요. 얘는 안 쓴다. 이론상 있는데 안 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거예요. 우리 회계 변경을 바꿨어. 그죠? 그래서 과거를 다 뜯어 고치는 게 소급법. 변경 시점 이후의 반응, 이게 전진법이 된다. 이게 전진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현행 회계. 그러니까 이건 이론상 있는 거고, 현행 회계에 있는 건 뭐냐? 정책 변경 소급법, 추정 변경 전진법.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요. 단기 일괄 처리법.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소급법은 뭐냐? 이익에 반영하라. 이런 뜻이고. 전진법은 뭐냐? 단기와 미래 기간에 손익에 반영하라. 이게 바로 전진법이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소급법이죠? 그러면 얘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이렇게. 자, 걔를 다 뭘로 하냐? 이익에 반영하라고요. 이게 바로 소급법의 뜻이 된다.
단기 일괄처리법은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X1년도, X2년도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내용 연수가 뭐 예를 넣어가지고 5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정액법이면 얼마냐면 2,000원씩 상각인데 회사가 원래 이제 뭘로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정률법 하고 있었어요.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으로 했더니만 그리고 정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다. 이제 30%. 그러면 감가상각이 3,000원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정률법을 하다가 이제 정액법으로 이제 바꿉니다. 이게 소급법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과거도 2,000원만 해야 돼요. 1,000원만큼 감가상각비로 과거 걸 줄입니다. 그럼 그 줄인 거를 과거의 손익, 그게 소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염을 조정하는 그게 소급법. 단기 일괄처리법 뭐냐? 올해 단기 손익에 반영해요. 올해 그 감가상각 취소분 1,000원만큼 이익 발생하는 걸 단기 손익에 집어넣어. 그런 거 없다고 했다고요. 현행회계는 쓰지 않는다고. 전지법은 뭐냐? 그냥 여기서부터가 뭐냐? 7,000원이고 4년 남아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3,000원까지 이미 했으니까 이게 전진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론상 세 가지인데 현재 우리 회계는 뭐냐? 두 가지밖에 단기 일괄처리법 안 쓴다고요. 왜냐면 단기 손익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회계 변경을 통해서 절대로 단기 손익이 왜곡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씁니다. 이건 안 쓴다. 그래서 소급법이 있고 전진법이 있다. 전진법은 뭐냐? 기초자료 수정. 이거 뭐예요? 과거는 냅두라고요. 이렇게. 미래에 반영하라. 미래에 반영. 이렇게. 미래 기간에 반영한다. 얘는 뭐냐? 전진법을 쓰면 회계면 누적 효과. 과거의 효과. 왜냐면 전년도에 3,000원 잡았는데 감가상각 올해 2,000원이면, 그러니까 전년도 2,0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1,000원만큼 수정할 필요 없다고요. 전년도 재물 수정할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제일 간편하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회계 정책 변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칙만 기억, 원칙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책 변경, 추정 변경 구분이 어려우면 뭘로 한다? 전진법. 추정의 변경 뭐라? 전진법으로 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만 소급법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왜? 전년도 재무제표 다 재작성해야 돼요.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왜 우리가 정책 변경 소급법 쓰는 거예요? 얘는 A도 되고 B도 되는 거예요. 굳이 왜 바꿔요? 굳이 이걸 왜 바꾸냐고요. 그렇죠? 근데 바꾸는 대신에 힘들어야 돼요. 만약에 10년 됐어요. 이 회사가 10년치 장부를 다 바꾸라고요.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근데 바꾸겠대. 왜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둘 다 되는데. 그렇죠? 그냥 하나로 그냥 가란 말이에요.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결론 뭐냐? 이거는 소급법을 쓴다. 이거는 소급법. 그 다음에 전지법은 강제.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과거를 다 뜯어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지법 쓰라고요. 전지법.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잘 좀 그러니까 실제 소급법은 뭐냐면 신뢰성이 깨져요. 왜? 장부를 바꿨잖아요. 과거를 다 뜯어 고쳤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아니죠. 다음 연도에 가서 또 만약에 정책을 바꾸면 장부를 또 다시 또 다 바꿔야 돼요. 신뢰성이 완전 깨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급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소급과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면 신뢰성이 다 깨진다. 아무튼 이거 잘 보시고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책 변경 원칙만 기억, 소급법. 다만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집, 이건 예외사항이고 대원칙이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뭐 전집,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게 정책 변경 뭐라고요? 소급법. 추정의 변경 뭐라고요? 전진법.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럼 뭘로 한다? 추정의 변경.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구분하기 어려우면 정책 변경 땡. 추정의 변경. 그죠? 웬만하면 다 전진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전진법으로 유도한다. 그 다음에 여기 회계 변경은 누적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누적 효과는 아까 이미 제가 설명드렸었다. 여기. 아까 우리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요 위에다 해놨습니다. 아까 금액 쓴 거 3,000원. 그게 뭐냐면 회계면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정률법 쓰면 3,000원인데 이제 정률법 바꿨어요. 2,000원으로. 그럼 여기 누적 효과 여기 1,000원만큼 있죠. 1,000원만큼 감가상각비가 과대돼 있잖아요. 그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게 누적 효과. 그 항목 여기 누적 효과 이름을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자, 정당한 사유. 아까 얘기했어요.
기준의 변경 입증할 필요가 없어. 왜? 기준의 변경은 관계당국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유는 모르죠. 사유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회계 정책 추정 변경이. 예.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국세기본법 세법에도 좀 나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납부기한 같은 걸 연장해 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수혜지는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내가 세무서에다 안 알려줘도 돼요. 세무서도 알아요. 위에서 다 해주라고 해서 이 지역이 뭐 수해 나거나 해가지고 재난지역 선포된 거, 홍수 나가지고 한 거 다 안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납부라든가 이런 거 연장하는 거 뭐냐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상 같은 거 다, 그죠? 뭐 부모님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거는 내가 죄송한데 이제 세무서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 치러야 되니까 뭐 신고라든가 이런 걸 좀 늦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해줘요. 이거 하면 허용을 해주죠. 이거는 내가 입증을 해야죠.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이건 정당한 사유예요. 상이라든가 이런 거 당했을 때는 신고라든가 납부를 좀 연장을 해주는데 대신에 뭐냐? 네가 입증을 해야죠. 이렇게 아버지 뭐 사망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걸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합병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나도 바꾸겠다.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다 뭐 정액법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만 정리법 쓰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정액법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입증을 해야 된다. 아무튼 그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뭐 그런 사례가 있다. 여기 있죠. 단순히 세법 규정. 그러니까 왜냐면 회계랑 세법은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세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에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바꾸기 이런 거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세법 따르는 거 안 된다. 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익 조정이란 말을 썼잖아요. 사실은 이 조정이란 말이 조작이에요. 너무 어감이 좀 세가지고 얘를 조정이란 말을 썼는데, 그죠? 이익 조정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요성 판단에 따라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처리한 항목의 중요성이 커지게 돼서 이걸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기준 막 어기면서 대충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선택하거나 추정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회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회계 변경 인정되지 않는 사례.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제 문제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류 수정. 요것만 보면 돼요. 넌 갭이죠. 틀린 거를 갭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갭에서 갭으로 가면 회계 변경. 틀린 거를 갭으로 바꾸면 오류 수정이 된다. 여기 보면 틀린 거 유형이에요. 이렇게 원칙 적용을 잘못했다. 우리 발생주의에 대한 뭐 현금주의를 한다든가 추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성실한 추정.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그냥 안 본 거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도 같은 거 막 동파돼요. 물을 쫄쫄쫄 해야 돼요. 졸리고 귀찮아서 안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면 돼. 그죠? 성실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오류예요. 오류. 이렇게. 내가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파가 됐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런 걸 생각. 그게 아무튼 추정의 오류라고 하는 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계정 분류 잘못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접대비인데 기부금했어. 이런 것들.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런 오류가 있겠구나. 우리 수험 목적상은 얘가 중요해요. 자동 조정 오류 또는 이 조정이란 말은 상쇄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 상쇄 오류. 반대말은 비자동 조정입니다. 자, 얘는 뭐냐? 한 기간 발생한 오류의 영향이 다음 기간에 상쇄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오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X1년도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X2년도에 얘가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년도가 지나면 오류가 다 정리가 돼요.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유형의 오류 또는 자동 상쇄 유형의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는 뭐냐? 재고 자산하고요. 그 다음에 선시 항목, 미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동 조정 유형의 오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 조정 오류는 뭐냐? 우리 미시 항목, 선시 항목, 기말 재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동 조정.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은 뭐냐? 자동 조정이야. 자동 조정은 이 회계연도에 조정된다. 그럼 얘는 뭐냐? 3회계연도 이상이 된다. 이런 뜻이 그죠? 여기 다음 연도에 상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3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거. 이걸 우리가 비자동이고 여기 나오면 여기 있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뭐냐면 자본적 지출 처리해서 삼각해야 되는데 얘를 수익적으로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5년이에요. 내용연수가. 그러면 자산 처리한다면 5년 동안 상각비 인식해야 되는데 올해 수선비로 다 비용 처리했어요. 5년 동안 계속 오류가 발생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자동 조정 유형의 오류가 된다. 비자동 조정 유형의 오류가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회계 오류에 수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 안 고쳐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라고요. 근데 얘는 뭘로 써야 되냐면 소급법이에요. 소급법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비교 전기 재무제표를 이게 재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정한다는 말이 재작성이니까 저한테 선생님 재작성하는 게 수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 그렇죠. 전년도 걸 다시 만든다는 게 수정한다는 뜻이죠. 이게 동의어라고 동의어. 아 선생님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수정함을 했는데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함. 아, 전 수정이라고 배웠는데 이러면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아니 여러분 재작성한다는 게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재작성한다는 게 수정한. 그러니까 문구만 외우면 안 되고 문구의 의미를 잘 보라. 아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와 선생님 책에는 수정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재작성은. 아 여러분 수정한다는 게 재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재무 이미 전년도에 만들어서 공시가 다 됐던 건데 수정한다는 게 다시 그게 재작성 아닙니까? 이게 다른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는 오류는 다 중대하다고요. 중대하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실무편인데 중대하지 않아요. 얘는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느낌입니다.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X1년도에 매출을 누락했어요.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실을 X4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그 원래는 얘가 소급법이니까 우리 세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X1년도 매출 누락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X4년도에 알면 X4년도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시켜서 세금 신고하면 돼요? 안 되죠. X1년도 거 꺼내가지고 수정 신고하라고요. 플러스 뭐 해야 돼요?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이게 소급법의 느낌, 이게 바로 소급법의 느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로 말하자면 뭐냐? 이익염에 반영하는 거고 여기 X1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여기 제일 문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을 누락했어요. 근데 얼마 누락했냐? 500원.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매출에서 그 500원이 잘못된 게 이게 엄청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 그게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보세요. 중대한 오류는 뭐가 되냐면 소급법을 써야 돼요. 전년도 재무제표 재작성해야 되고 신뢰성이 막 깨지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총을 열렸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면 막 인사하고 우리 뭐 음식 잘못되거나 하면 뭐 거기다 그 뭐 회장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죠? 뭐 가습기 살균 잘못됐던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삼성 주총에서 막 죄송합니다. 막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주가 웅성웅성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 잘못됐냐? 500원이 잘못되는데? 요새 아이스크림도 500원 더 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500원 때문에 이걸 제작성을 많이 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기 손익 처리야. 이게 결국 뭐예요? 잡이익이라고요. 잡이익이나 잡손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너 왜 원칙 안 지켰냐? 근데 원칙을 했더니만 그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일부러 오류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나의 실적이 필요하다. 이사 임기가 3년이라고 했죠. 올해 실적이 필요하니까 일부러 이때 뭐냐면 요 때가 만약 이사 임기예요. 요 매출을 일부 누락해 놓고 이럴 줄 알고 이때 이거를 잡아도 여기 손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저 대표이사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 단기 손익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여기 X1년도 실적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중대한 오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류 수정을 단기 손익 처리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일부러 고의로 오류를 냈다가 막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해당 연도 손익으로 다 일일이 가야 된다. 올바른 경영성과를 위해서는. 근데 위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지 않게, 즉 쉽게 말하면 단기손익에 이렇게 반영하는, 여기 단기손익에 반영하자 이유가 뭐냐? 이걸 소급법 쓰다 보니까 제작성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주한테 미치는 그 심리적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자질구레한 거.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중대한 거와 중대하지 않은 거 기준점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 사실 그걸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다 문제 줘요. 얘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판단은 이제 뭐고 시험 문제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대한 건 이익이면 반영. 중대하지 않은 건 단기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제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제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